가을이 살포시 내려앉은 그곳에 그의 어린 시절이, 슬픔이, 시가 녹아있는 집이 있습니다. 장성한 후 떠났던 집에 오랜만에 들른 그는 이제 더 이상 아이도 청년의 모습도 아닙니다. 대자연의 순리에 의해 모든 것이 나고 익어가고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한 듯 변해버린 그곳이 이제는 하나뿐인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시를 꽃피우는 시인 윤채한을 만나봅니다. 여기는 그 집을 새로 져서 온데요. 네,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옆에가 63 육군병원이라고 초초하게 돼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 집을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부진하신 분인데 좀 억척스럽고 이제 저기 석가래를 엮어가면서 이제 집을 지은 집인데 물투석이었어요, 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대학 들어가기 전 65년도까지는 여기서 살았죠. 그러니까 문학적인 소양을 여기서 닦았다고 하면 제일 좋죠. 지금 이제 상당히 도회적인 냄새가 많이 있는데 옛날에 여기는 저희 집이 들었을 때는 다 연밭이었어요. 연근밭. 당시는 상당히 목가적이었고 서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냄새는 전혀 안 나고 많이 변하긴 많이 변했죠. 나는 추억이 오래 살았으니까 어린 시절 추억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집. 한 번도 서울서 생활하면서도 여기 집을 생각하면은 어린 시절에 슬펐던 기억, 그게 너무 많았던 곳이지. 그래서 아마 내가 시를 쓰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걸 내가 사는데 도망가고 싶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대학 들어가기 전 65년도까지는 여기서 살았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이 임시 담임이었는데 시인으로 유명한 박용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 때문에 이제 문학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1, 2, 3학년 때 대전에서 유명한 머들령 동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정훈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한테 이제 머들령 동인에 들어가서 문학을 배웠고 시를 썼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는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백일장 대회 문예현상 모집에서 경희대학교에서 장원하고 당국대학 장원하고 서러벌리대에서도 장원을 하고 내가 등단을 참 빨리 했어요. 나이로 18살에 등단했고 학교는 대학 1학년 때인데 그때 원래는 신춘문예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연찮게
내 선배 그 임선묵이라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단국대학 교수를 했는데 같이 어울려서 지금 대전 출신 시인인 이덕영 선배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니다 보니까 신춘문예를 하질 못하고 바로 그냥 문학춘추라는 문예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현대문학과 문학춘추 둘밖에는 문예지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그냥 신상을 하자. 그래서 그걸 넣어서 그냥 그 당선이 되는 바람에 등단하게 됐죠. 제가 문단에 나왔던 그 시기가 문학으로 보면은 그 참여문학이 그 시대를 끌고 나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남정현이의 소설 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을병이 소설 그 뭐 개새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가 상당히 혼란에 빠졌던 그 시기에 주목받는 소설이 됐고 시에서도 역시 그 아까 얘기한 김지아라든가 그 양성우라든가 이런 친구들의 참여문학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 비판적인 문학인데 나는 그렇게 쓰면서도 실제적으로 학생운동을 나는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한일회담 반대 데모 때, 그 6.3 사태 때는 그 무기정학을 당하고 또 그 뒤에 피라 사건으로 제적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복교를 해서 그 복교에서는 이제 정치외교과로 복교를 했는데 국문과로 복교를 않고 정외과로 복교를 해서 삼성개헌 반대 때는 전국 대학생 투의 위원장을 지냈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또 쫓기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그 대단한 그 김영욱이한테 고문도 당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평탄하게 대학을 못 다닌 거죠. 뭐 그 남들 4년 나올 대학을 7년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우리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다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문학이 그 당시에 사회상이 그러다 보니까 문학 또한 굉장히 현실 참여 쪽 문학과 그 시대 정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순수 문학 계열 양립해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죠. 가까이 어울렸던 분이 그 박두진 선생님 그 수석 때문에 뭐 토요일만 되면은 그 남한강 쪽으로 수석을 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로 문인들하고는 참 친한데 젊은 문인들하고는 친하지 못했죠. 원로들하고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그 문학 지망생이 그래서 소위 문청이라고 그래서 문학 청년 시절을 좀 지냈으면은 그 젊은 문인들하고 잘 어울렸을 건데 등단을 빨리 하고 나니까 전부 시인 대접을 해주니까 자연적으로 기성 시인들하고만 어울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많이 알려진 조태일이라든가 마종하 뭐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또 이제 일찍 그 신인 추천 심사를 좀 일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성우라든가 김지아라든가 이런 친구들 심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시인이라는 조태일이가 했던 시인이라는 책에 제가 추천을 해서 문단에 나와서 또 그 기성문인들이 되고 그러니까 어울리는 게
우리 또래들하고는 내가 많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쉽게 어울리질 못하고 소위 좀 중진들하고 이제 어울리는 처지가 돼갖고서 건늙은 거죠. 이제 또 박정만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때 조병화 선생님하고 황순원 선생님하고 나하고 셋이서 막걸리를 먹을 때인데 저쪽에 있던 박정만 시인이 왔어요. 거기서 이제 술을 얼큰하게 먹었어. 정성수, 지금 시인이 된 정성수라든가 저기 배재대 교수로 있었던 김영석이라든가 그 친구들 이제 잘 어울리는 멤버들이 우리 동기들이에요 다. 근데 박정만이는 1년 후배인데 내가 경희대학교 101장 1회 장원 당선했고 박정만이가 2회 장원을 했어요. 그래서 1회 장원 당선자로 또 현역 시인이니까 그 친구 그 101장 심사를 내가 했어. 뭐 황순원 선생님이 어때 윤근도 이제 시인 됐으니까 심사를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당시에 4학년이었었는데 그 조태일 선배도 그 경향신문 신춘을 당선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했죠. 그런 처지인데 와가지고서 형님 저 좀 뵐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둘러보면서 했더니 형님 동기들이 다 저랑 친구인데 저하고 말 놓고 지내면 어떠냐고 그래. 그래서 뭐?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지가 46년생이고 나는 47년생이거든. 46년생인데 뭐 서로 믿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야단을 치고 그랬어. 이놈아, 나보다 한 살 위라는 놈이 어떻게 해서 학교를 1년 늦게 다니냐. 그럼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랬더니 황수 선생님이 앞에서 듣고서 그래 명답이다.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지. 세월을 비껴간 듯 그의 얼굴은 아직도 맑게 빛이 납니다.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도 그 빛을 막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순리대로 몸은 세월에 맡겼지만 언제나 시를 향해 깨어있는 그의 정신은 그를 아직도 청춘이게 합니다. 삶의 중심에 실한 줄을 매달고 어디로도 치우침 없이 세상에서 꽃 피울 시만 생각하는 시인의 오늘입니다. 예, 나이 들어서 보면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거,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는 게 시고, 사업은 항상 상대가 있으니까 소비자 또 그 거래처 상대가 있는 하나의 싸움터니까 싸움터에 나가는 그 상인이고 또 문학을 시를 한다는 하나의 혼자서 노는 방법을 아는 그런 역이로 보면 되죠. 거의 내가 뭐 시간만 나면 시는 늘 생각을 하죠. 그 치열하게 싸우는 게 남들은 시인들이 보통 얘기할 때 시를 쓸 때 치열하게 쓴다고는 하는데 나도 시를 쓸 때는 치열하게 써요. 그런데 교수직에 있고 또 그 자기 직업군에 충실한 사람도 있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몰두할 시간과 또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시정신하고 같이 그 공존한다고 보면 되죠. 글쎄, 저는 소설을 쓰는 친구들, 정정명이라든가 그 몇몇 소설을 쓰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그 친구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왜 그렇게 미련한 짓거리를 하느냐고. 시는 미련하지 않거든요.
쓰러지는 친구들은 원고지 200장, 300장을 쓰는데 시는 원고지 몇 장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시를 쓰게 됐는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긴 문장을 쓰기가 힘들으니까. 그 함축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쓰기가 그래도 제일 간편하니까. 저는 시를 쉽게 써야 된다고 그래요. 시를 쉽게 누구든지 읽어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는 짧을수록 좋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시를 쓰는 그 기본이에요. 시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뭐 그렇게 할 말 못할 말 다 시를 통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화가는 그림으로 말하고 시인은 시로 말하는 것처럼 짧게 자기 걸 보여주면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서도 좀 쉽게. 아까도 내가 잠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인이 절대 독자를 버리면 안 돼요. 그 독자는 쉬운 시를 원하는 거지 어려운 시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또 한 가지가 사람 사는 게 참 어려운데 시를 보는 사람이, 시를 읽는 사람이 그 어려운 걸 뭐 하려고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서 쉽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고통 없이 흔들림 없이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시인의 마음을 핥히지 않고 쓰여지는 시가 있을까요? 세상에 쉬운 시를 내보내기 위해서 시인은 그 이상을 아파하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뿌려놓은 시어들이 열매를 맺고 익어가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인입니다. 저기 어딘가에도 시인의 시어들이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익어가고 있겠지요. 물론 뭐 시집이 11권이나 나왔고 다음 달에 또 12번째가 나오는데 시야 상당히 많죠. 한 시집 하나에 60편씩 들어간다고 그래도 근 600편 정도 되는데, 시인한테 평생에 한두 편 남는 시를 쓴다면 굉장히 그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남는 시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 제 시도 똑같아. 내가 기억하는 작품들 중에는 그리움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기 내 고향 얘기를 쓴 대전이라든가, 또 그 내가 사업지인 평창을 주제로 한 그 평창이라든가 이런 지명을 가진 작품들하고, 또 꽃이라든가 이렇게 좀 그 기억에 남는 건 몇 편 있어요. 몇 편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남는 거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겠고. 지금 그게 12번째 시집인데 기억의 저편이라는 제목이에요. 책 제목은 기억의 저편이고 시는 한 70편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문을 그 오인문 그 소설가인 오인문 씨가 발문을 쓸 지금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그 원고들이 다 들어오면은 아마 11월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문학은 어차피 감정이니까 감정 전달을 독자들한테 해주는 건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린 게,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달은 맨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형태로 뜨는데 그 달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달이 슬프다고도 하고 좋다고도 하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거기에 대치를 하다 보면은 사물을 틀리게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먹잖아. 술을 먹으면은 술 안 먹는 사람은 세상을 하나만 보고서 살지만 술을 먹는 사람은 세상을 몇 가지를 보고 산단 말이에요. 술 조금 먹고 덜 취해서 보는 세상하고 술 잔뜩 먹고서 취해서 보는 세상은 틀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건 그 누구한테 어떤 감흥을 주고 누구한테 감동을 주고 그건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그 구성일 뿐이지 그 받아들이는 사람 감정하고 똑같진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문학을 그 보고 있는 눈이라든가 문학에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순수 이걸 알기가 굉장히 사회 구조상 어려워요. 지금 뭐 컴퓨터에 빠져 있고 전부가 문명이 이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좀 순화되는 감정을 가지려면은 시를 많이 읽으면 좋은데 그런 여유가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런 여유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게 요즘 젊은이들이 먹고 사는데 노는 데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라든가 마음의 여유라든가 시간의 여유 이게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그 점이 좀 안타깝죠. 어릴 때부터 그는 슬픔을 감추고 마음에 묻는 대신 꾹꾹 눌러 쓴 시에 모든 걸 토해내며 세상과 만났습니다. 진심이 담긴 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 세월이 더해져 이제는 11권의 시집을 세상에 내놓은 시인이란 이름이 당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똑같이 그 하던 짓 그냥 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 그냥 남는 작품보다는 누가 읽어도 감정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를 쓰겠다는 것 제 생각이에요. 문학은 시를 쓰거나 소설을 하거나 남 생각에서 쓰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쓰는 뭐 상을 받는다거나 어떤 평론가한테 그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내 시를 읽어줄 수 있는 그 독자를 위해서 쓰는 그런 시인이 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는 알맞게 익은 술처럼 제대로 맛을 내는 그의 시를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